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진지현 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산업보고서는 K뷰티와 관련된 산업보고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미국 수출이 중심이 됐었던 K뷰티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조정을 받기도 했었지만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증시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희비교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트럼프 관세 정책 속에서 앞으로 K뷰티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보고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트럼프 관세로 희비교차, K뷰티의 향방입니다. 우선 화장품 중에 기초 화장품은 피부의 유분, 수분을 유지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오일, 선크림 등이 기초 화장품에 해당합니다. 인드 브랜드는 ODM, OEM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품의 기획에만 집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10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출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인디 브랜드들이 기초 화장품을 미국 온라인 시장에 공격적으로 수출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K뷰티가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품 품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7,000여 개에 해당하는 브랜드사들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의 제품이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품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K드라마, K팝 등 콘텐츠 소비 증가가 한국의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성공한 인디 브랜드들은 바이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틱톡의 비포 애프터 영상으로 직관적인 제품 효과를 보여주거나 SNS 챌린지로 젊은 소비자층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자발적인 제품 홍보를 유도해서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유통은 이제 낮은 투자 비용과 효과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아마존과 같은 이커머스 채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품목은 기초 화장품으로 이커머스 K뷰티 기초 카테고리 상에서 스킨케어 판매 비중은 무려 8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원래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이 낮았었지만 이 한류 확산으로 인해서 이 코리아 스킨케어 루틴이 주목받으면서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에서 이 K뷰티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테지만 미국이 글로벌 1위의 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공한 레퍼런스는 중동,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브랜드와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지역적 확장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K 화장품이 미국에서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90일 유예를 해서 기본 관세 10%만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후에는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이 될 때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K뷰티 또한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K 화장품은 미국 내 중저가 브랜드로 인기를 끌었었는데 관세가 적용이 되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요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수입 국가별 K뷰티의 경쟁력은 큰 저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이 25%, 프랑스 20%, 캐나다 25%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상 미국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고 화장품을 개발하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이 관세의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에 비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ODM도 이 수출 판매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ODM사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외 고객사들이 이 관세 부과를 피하려고 현지 생산 인프라를 갖춘 제조업체에게 외주 주문을 넣으면서 주문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실 만한 기업들을 선정을 했는데, 관련해서 먼저 보실 종목으로는 잉글우드랩이 있습니다. 잉글우드랩은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 생산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2017년에 미국 토토와 공장을 매입해서 FDA 일반 의약품 승인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관세 절감과 현지 상황에서 신속한 대안을 고객사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또 잉글우드랩의 미국 법인 선케어 선크림 매출 비중이 39%에 해당하고, 그리고 선케어 정형 시설을 보유한 만큼 선크림에 있어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내에서 관세로 이 수입품 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산 선크림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선크림 제품은 높은 제품력 대비해서 가성비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세에도 크게 영향이 없고 선케어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고객사로부터 주문량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회사로는 P&K 피부임상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동사는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만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2012년에 이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화장품도 임상시험을 거치고 출시를 해야 합니다. 동사는 이 화장품 회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인체시험이 필요할 때 시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년간 이 업력과 그리고 화장품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고객사에게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사는 관세 여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류 확산으로 인해 K-뷰티의 미국 시장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지역으로 지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면 전방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이 비즈니스 모델 구조상 임상센터 구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임상시험의 진행을 위한 교통비, 그리고 연구원 인건비와 같은 고정적 성격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익성 또한 좋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K뷰티의 상황과 주목할 만한 점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산업보고서 내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해놨고, 설명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산업보고서를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뷰티 관련 종목들이 정말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는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